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아래 원펀맨 사이타마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이타마가 만세인락교회가 신호부를 구하고 상현이 도마를 퇴치한 뒤 무한성을 찾아낸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타마가 무한성에 들어가자 엄청난 규모에 놀라게 되었는데 층층이 쌓여진 구조물들은 또 다른 세계에 온대됐고 사방을 둘러봐도 건물들이 가득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죠. 그러다가 사이타마는 무한성에 돌아다니고 있던 어떤 오니 카이가쿠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오니에게 무잔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카이가쿠는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며 깜짝 놀랐고 사이타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도우마라는 녀석이 데려다줬어 라고 말했죠. 카이가쿠는 도우마? 설마 상현이 도우마를 말하는 거냐? 그런데 도우마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도우마? 걔는 이미 죽여버렸는데? 라고 했습니다. 카이가쿠는 괴살대 출신의 검사였지만 상현일 코쿠시보에게 패배 후 오니로 변절을 한 인물이었고 최근에 강력한 힘을 얻고 상현육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상황이었죠. 카이가쿠는 사이타마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분명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이제 막 상현육의 지위를 받았으니 무한성에 침입한 인간을 곧바로 죽인다면 무잔에게 이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계속해서 머리를 긁적거리며 이봐 무잔은 어디에 있냐니까? 이라고 다시 물었고 카이가쿠는 그분께서는 이곳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하지만 넌 그곳에 절대로 닿을 수가 없지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여기서 조금만 점프하면 제일 높은 곳까지 닿을 것 같은데? 라고 여유롭게 말했고 카이가쿠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네 녀석을 여기서 죽일 거란 소리다 라고 하며 번개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거 그 귀살대 검사들이 쓰는 무슨 한숨인가 그건가? 라고 했고 카이가쿠는 전집중 호흡이다 멍청아. 그것도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번개의 호흡이지 라고 하며 곧바로 뛰어나갈 사이타마를 공격했죠. 카이가쿠의 칼은 엄청난 스피드로 사이타마의 목까지 닿았고 카이가쿠는 이 자식 반응조차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이타마는 그 칼날을 이빨로 깨부숴버렸고 카이가쿠는 어떻게 강철로 만들어진 칼이 이렇게 이빨에 부서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카이가쿠는 일단 자신의 무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후퇴한 뒤 다른 칼을 얻어 다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갔다 생각했지만 옆에는 사이타마가 계속 따라오며 어디 가는 거야? 무잔이 사실 그쪽에 있는 거지? 라고 하고 있었고 카이가쿠는 아니 지금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죠. 그때 사이타마는 무잔은 위에 있다고 했는데 위로 가는 거 아닌 거 보니 그냥 도망치는 거지? 라고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렸고 카이가쿠는 그대로 온몸이 폭파하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오니들은 인간이 습격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온갖 오니들이 모두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 소식은 무잔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지만 딱히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단독으로 온 인간 녀석이 수백 마리의 오니들이 있는 이곳에서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냐고 가만히 놔뒀는데 그때 나키메는 무잔님 방금 무한성에 있던 일반 오니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잔은 그게 말이 되나? 당장 상현 녀석들을 불러 저 녀석을 죽여 라고 명령했고 상현우 교코가 먼저 사이타마의 앞에 도착을 했죠. 교코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매우 기뻐했는데 내가 마침 만들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너의 그 웃기게 생긴 맨들맨들한 대머리를 뽑아 장식을 하면 딱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너도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이상한데? 라고 했고 교코는 내 머리 스타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예술적인 작품이라며 너의 그 저주받은 대머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의 관자놀이가 빠질거렸고 자꾸 내 머리 놀리는 거 열받는데 너는 빨리 죽여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대머리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는 정색 펀치 라고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숨어버리면 그만 이라고 하며 뒤쪽에 있는 항아리로 이동을 했는데 사이타마의 정색 펀치의 여파는 전방 1km까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파괴력이었기에 교코는 그대로 그 폭풍에 휘말려 몸이 소멸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한탱구의 분신들은 사이타마의 주변으로 기습하러 갔다가 공포에 얼어버리고 말았고, 사이타마에게 그게 너의 가장 강한 기술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정색 펀치? 이건 그냥 보통 펀치에 기분 나빴던 감정만 조금 담은 거라 그냥 보통 펀치나 다름없는데? 라고 했죠. 한탱구의 분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어차피 우린 몸이 파괴돼도 죽지 않으니 일단 덤벼보자며 사이타마에게 뛰어들었고, 사이타마는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피한 뒤 주먹으로 가볍게 툭툭 때리자 그들의 몸이 전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몸이 재생하기 시작했고, 사이타마는 이 정도면 다 죽던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며 좀 더 강하게 때려야 하나? 라고 생각해 보통 펀치를 여러 번 날리게 되었죠.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들의 여파는 무한성 곳곳을 파괴시키기 시작했고, 숨어있던 한탱구의 본체 역시 그 잔해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이타마는 잔해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있는 한탱구를 발견 후 주먹을 내지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가래옵 참격이 날아와 사이타마를 덮쳤고, 사이타마는 뒤로 빠르게 물러났죠. 그 순간 사이타마의 목 앞으로 날카로운 칼날이 다가왔는데, 사이타마는 그 칼을 이빨로 깨물어 부숴버렸습니다. 사이타마를 공격한 것은 바로 상인일 코쿠시보. 코쿠시보는 내 공격을 막다니 대단하구나 라고 했고, 사이타마는 아까처럼 저 녀석도 검이 부러졌으니 싸울 방법이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코쿠시보는 자신의 뼈와 살을 이용해 새로운 칼을 뽑아냈고, 사이타마는 저래서 아까 그 칼을 씹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코쿠시보는 다시 달의 호흡을 시원해 사이타마를 공격했고, 사이타마는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피해버리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한성이 붕괴되어 열이 받은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저런 녀석 하나 처치하지 못하고 뭐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코쿠시보는 겉으로 보면 허점투성이인 녀석이 어떻게 내 공격들을 피할 수 있는 거지? 싶어 내비치는 색을 통해 사이타마를 봤죠. 그러자 사이타마의 주변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아우라가 펼쳐졌고, 이자에게 한 대라도 맞게 되면 죽게 된다 라는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부자는 뒤에서 코쿠시보 뭐해? 빨리 저 녀석을 죽여! 라고 닥달했고, 코쿠시보는 무장에게 당신은 저 녀석의 기운이 안 느껴지십니까? 라고 했죠. 부자는 명색이 상인인 일인 네가 저런 인간 따위에게 쫄아버린 거냐며 너에게 실망했다고 까칠하게 말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어쩔 수 없는 싸움이라면 자신의 완성된 달의 호흡이 저런 존재에게 얼만큼이나 닿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자신의 모든 기기를 끌어모았고, 사이타마를 향해 수백 개의 참격을 날려댔죠. 하지만 그 어떤 참격도 사이타마에게 흠집조차 내지 못했고,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는 닿지 않는 건가? 라며 충격을 받고 지난 수백 년의 수련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건지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쿠시보는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서라도 강력한 한 방을 쏟아붓기 위해 자신의 한계점을 돌파시켰고, 마침내 괴물의 모습이 되었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이타마를 향해 덤볐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보통 펀치로 맞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 두 힘이 부딪히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무한성은 모두 붕괴되어 버렸는데, 코쿠시보는 그 폭발의 힘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로지 사이타마의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이미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고, 사이타마의 반짝이는 머리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음에 오늘로써 길었던 오니들의 역사가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소멸했습니다. 무한성의 잔에서 빠져나온 무잔, 저런 무지막지한 녀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 나타난 거냐며 일단 여기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반스런을 시전했죠. 무자는 이 정도면 쫓아오지 못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옆에서 야 네가 무장이지? 혹시 오니가 되면 정말로 내 머리가 다시 자라날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기회가 찾았다며 이런 녀석을 오니로 만들어 조종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자신의 것이 될 터, 무자는 오니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며 직접 여성의 몸으로 변신해 풍성한 머리를 보여줬죠. 사이타마는 그럼 어디 나를 오니로 만들어줘봐 라고 했고, 무자는 아싸 잘 걸렸다 싶어서 자신의 촉수로 사이타마의 팔뚝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찔러봐도 사이타마의 몸에는 자신의 촉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사이타마는 이상하다? 모기는 잘만 피를 뽑아가던데 결국 난 오니가 될 수 없는 거지? 라고 했죠. 무자는 이럴 리가 없다며 자신의 최대의 힘을 이용해 사이타마를 공격했는데 결국 사이타마에게 상처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에휴 그냥 이대로 대머리로 살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하며 주먹을 들었고 그대로 무잔을 후려치자 무자의 몸은 박살이 나버렸죠. 하지만 무자는 엄청난 재생 속도를 가졌기에 꾸역꾸역 재생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수천 개의 6편으로 쪼개져 도망을 갔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걸 보고선 그래도 네가 대초에 오니 나도 한 번쯤은 진심으로 상대를 해줘야겠지 라며 진심이 담긴 진심 펀치를 앞으로 뻗었고 그 충격파는 그 주변 일대를 모두 날려버렸다 보니 무장의 6편들은 전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 뒤 조금 있다가 헐레벌떡 비살대주들이 뛰어왔는데 시노부가 사이타마 모한성에 들어간 뒤 곧바로 다른 주들에게 지원 요청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주들은 모한성은 어디에 있는 거지? 무자는 또 어디에 있고? 라고 하자 사이타마는 아? 미안 내가 벌써 죽여버렸어 라고 했죠. 그에 사이타마의 강함을 모르는 주들은 믿지 못했고 사이타마의 강함을 아는 쿄요로 미치리 시노부는 역시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장을 상대해보니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글쎄 그냥 다른 이들이랑 똑같았어 원펀치로 끝낼 수 있었거든 라고 대답했죠. 그 뒤 오니가 사라지자 귀할대도 해체하게 되었고 기존의 유명한 귀할대 검사들은 은퇴 후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살아갔지만 사이타마가 오니를 퇴치한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시민들은 여전히 사이타마에겐 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사이타마는 뭐 취미로 시작한 거였으니까 어쩔 수 없나? 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타마의 장편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사이타마는 어차피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캐릭이기에 다소 유머러스한 전개들을 넣어 풀어봤어요. 오늘의 가장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